어렸을 때부터 뚱뚱한 외모에 자신감이 없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대놓고 비 많은 몸에 나쁘니 운동장을 뛰어라 라고 말했고, 전교생이 창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교정을 뛰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거기 뚱뚱한 놈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체육 이외의 과목은 성적이 꽤 괜찮았던 이 아이의 이름은 마츠모토 히데토, 훗날 엑스제팬의 히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학창시절 내내 소심했던 아이의 운명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 하나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음악하면 TV 가요 프로그램을 볼 정도였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처음 키스의 현란한 메이크업과 갑옷 같은 의상을 한 포스터를 음반전에서 봤을 때는 뭔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에게 받은 테이프 속 키스의 노래에 히데는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의 집안은 전형적인 일본의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의사가 되길 바랬고,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 문집엔 의사가 되어 환자를 돕고 싶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록에 빠져가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 역시 걱정했는데요. 유일하게 히데를 이해해주고 편을 서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히데는 음반과 비디오는 물론 음악지도 사모았고, 마침내 팬클럽을 가입하며 그야말로 덕질을 했는데, 걱정하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할머니는 히데에게 음반을 사기 위한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록의 매력에 홀린 히데가 원했던 것은 기타. 당시 할머니는 미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에서 미용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아는 사람이 많았고, 히데는 원하는 기타 목록을 적어 할머니에게 줍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손자에게 네가 원하는 기타가 있는 것 같다고 연락을 했고, 그 기타는 바로 리스트 중 가장 비싼 깁슨 레스폴 디럭스. 너무 비쌌기 때문에 히데는 놀라면서 펄쩍 뛰었지만, 할머니는 손자에게 인생 첫 기타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손에 넣은 히데는 바로 슈퍼 기타리스트가 되지는 않았고, 처음엔 연습 방법을 몰라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며 코드를 만지작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소년이 깁슨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웃마을에서도 기타를 보여달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코드밖에 못 친다는 것을 들키기 부끄러웠던 히데는 놀러온 사람들을 보며 제발 쳐달라고 하지 말길이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마무리하고 고등학생이 된 히데.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가 일렉트릭 금지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밴드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꿈은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실현시키게 됩니다. 요코스카 번화가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또래 소년들과 뭉쳤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문화제에서 밴드 연주도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결성된 게 샤벨 타이거. 이 무렵부터 히데의 체형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점심값으로 받은 돈을 음반을 사거나 밴드에 쓰다 보니 점차 체중이 줄어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록스타는 날씬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끼니를 걸렀습니다. 人前に立つとかっていうことはもう夢のまた夢ぐらいに思ってましたけどね。ルックス的にすごいデブだったから。 첫 라이브가 정해졌을 때는 한 치수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 방 벽에 걸어놓고 꼭 이 옷을 입고 스테이지에 서겠다며 매일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20kg가량을 뺐고 이상적인 록스타 스타일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샤벨 타이거는 화려한 의상과 과격한 퍼포먼스로 요코스카뿐만 아니라 도쿄에서까지 라이브를 하게 되었고, 히데는 라이브 일정을 잡고 전단지를 직접 만들며 헌신했는데요. 문제는 유동적인 멤버들이었죠. 히데는 항상 새 멤버를 찾기 위해 헐떡였습니다. 계속 바뀌는 멤버들에 지쳐간 히데는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빠지면 해체다 라고 선언했을 정도였지만, 또다시 멤버들이 탈퇴하며 절망합니다. 그렇게 히데는 샤벨 타이거의 해체와 동시에 자신의 뮤지션 경력도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합니다. 음악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따라 미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나 샤벨 타이거 그만두기로 했어.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우리 밴드 리허설 보러 올래? 그렇게 놀러간 리허설을 보며 음악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걸 알게 됐고, 나 이 밴드 같이 해도 될까? 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시키, 토시, 히데, 타이지, 파타, 이렇게 5명이 시작하게 된 이 밴드의 이름은 X. 초기 히데는 베이스로 참여하려 했지만 타이지의 베이스 실력을 보며 정중히 양보하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밴드는 전설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찾고 80년대 후반 X는 비주얼 밴드를 내세우며 점차 알려집니다. 지명도를 쌓기 위해 메탈 밴드의 무게감을 깨고 X는 희화화를 감수하며 방송에 출연했고, 다른
다른 밴드들로부터 헤비메탈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비판을 받았지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X는 첫 정규 앨범 베니싱 비전을 발매합니다. 발매 일주일 만에 당시로서는 첫 프레스 분량인 1만 장을 완판시킵니다. X를 둘러싸고 레코드 회사 간의 쟁탈전이 벌어졌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X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그 전까지 서브컬처로 치부됐던 화려한 비주얼 메탈 밴드를 점차 주류에 편입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는 국내에서 엄격하게 차단되었고 특히 X는 외색적이고 충격적인 비주얼이어서 우리나라 문화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청춘들은 노래 하나로 통하게 되며 해적판을 통해 유입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X재팬을 기억하는 30, 40대 남성들이 꽤 있는 이유죠. 이후 발매된 블루블러드, 여기에 포함된 곡들은 아직까지도 들릴 정도로 명곡인데 엔들레스 레인, 쿨앤아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쓰레기 밴드로 치부받던 이 남자들은 일본 유선대상 신인상,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 등을 받으며 음악으로 세상에 인정받게 됩니다. 히데는 엑스제팬에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싸우고 대립하는 멤버들도 있었지만 모두 히데에게만큼은 좋은 놈이었다라고 할 정도였죠. 후배들도 많이 발굴했는데 이후 비주얼 밴드의 계보를 잇는 루나 씨는 눈에 띄는 외모와 달리 히데는 자상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큰형 노릇을 했다고 말합니다. 곧잘 후배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가서 격려의 말을 해주기도 했고 90년대 싱글을 100만 장씩 팔아치우던 밴드 글레이 역시 히데가 설득해서 계약시킨 밴드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밴드 중 제일이었는데 불치병에 걸린 소녀 마유코가 자신의 팬이란 걸 안 히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 행운의 반지 등을 아낌없이 줬고 편지에 답장도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이 소녀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골수 이식 뱅크에 직접 등록까지 했고 나중에 히데는 마유코를 위해 미절이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기를 꾸준히 올리며 직접 팬들의 코멘트를 보는 등 소통을 넓혔고 콘서트 티켓값도 비싼데 굿즈마저 비싸면 안 된다며 콘서트에서 파는 굿즈를 5,000원 이상으로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잘 챙겼는데 큰 이벤트 후에는 항상 정중한 감사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997년 엑스제팬은 해체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토시의 탈퇴 선언. 히데는 끝까지 토시를 붙잡고 설득했지만 토시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당시 롯본기에서 술을 먹고 만취해 우리가 일회용 장기 말이냐 라며 거칠게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히데는 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마지막 라이브를 하자며 요시키를 설득했고 그렇게 1997년 12월 31일 도쿄돔에서 더 라스트 라이브 마지막 밤을 개최합니다. 이때 보컬인 토시는 사이비 종교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어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라이브 중에도 불안함에 아득해진 적이 있는데 그때 토시를 구한 것은 히데였습니다. 東京ドームに行くまで恫喝と暴力を受けてから行ってますし、そして不安の中始まったラストライブ。だがライブ中でさえ主催者江村の罵倒や暴力がフィードバックし言葉を失ってしまう。そんな年に声をかけたのがギターのヒデだった。歓声にかき消されていたがヒデの声がかすかに聞こえた。トシ君、パーッとパーッと。頭の中で響く主催者 M と妻 K の罵倒の幻聴、その全てをヒデが振り払ってくれた。だがこの一瞬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ヒデとの永遠の別れ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 해체에 허무해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히데는 바로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솔로 활동 히데 윗 스프레드 피버로 들고 나온 곡은 로켓 다이브. 솔로 곡들과 컨셉을 보면 괴짜에다 사이키델릭한 장면 등
히데만의 색깔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솔로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걱정도 많아서 처음에는 스스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팬들은 이런 자기의 목소리라도 듣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느껴 결심했다고 하죠. 중학생 때부터 키스 팬클럽에 가입하며 매일 그들이 나오는 화보를 사모았던 히데였기 때문에 팬의 입장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데는 엄청난 애주가였습니다. 매번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하기 일쑤였는데요. 새 앨범의 홍보에 한참이던 1998년 5월 그날도 스케줄이 끝나자 스프레드 비버 멤버들과 뒤풀이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음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아침 6시 30분 미나미 아자부 집에 돌아온 히데.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날 오전 뉴스는 온통 히데의 사망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 수건으로 목을 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가 그토록 애정하던 팬 5만 명이 히데의 마지막을 보내주며 슬퍼했고 엑스제팬의 멤버들은 Forever Love를 그의 장례식에서 연주했습니다. みんなが好きなヒデさんを安らかに送ってあげましょう。それが本当のファンだと私は思います。みんなお願いします。とてもショックです。今もまだ信じられない気持ちです。よしき、昨日俺何かしたっけ？ごめんね、何も覚えてなくて。そんな感じでした。でも今回は何も言ってこないまま眠りについてしまいました。 히데는 사라졌지만 그는 사람들을 통해 기억되었습니다. 토시는 히데의 죽음에 자기를 엄청 실망했는데 만약 본인이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히데는 솔로를 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합니다. 요시키 역시 히데의 사망 이후 슬픔에 빠졌고 히데 윗 스프레드 비버는 히데 없는 라이브를 개최하며 팬들과 함께 히데를 기억합니다. 마치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다시 봄에 만나요. 히데가 생전에 만들던 곡인 허리고 라운드는 스프레드 윗 비버 멤버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히데가 세상에 남긴 따뜻함들에 사람들은 이토록 히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